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 본다. 안녕하세요. 오후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오후 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검색 천재 시스템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분석과 섹터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 박동기 파트너와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 짜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전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죠.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 볼 시간입니다. 파트너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는 지금 빨간불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장 초반에 하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빨간불로 전환을 한 모습인데요. 오전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다들 뭐 당황스럽고 또 헷갈리는 그런 장 시작 타임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한 10시 정도까지는 장이 빠질까 아니면 오를까 다들 아마 어떤 좀 합리적인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좀 부닥친 오늘 아침 오전장인데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제 미국 증시는 2% 이상 나스닥 기준으로 2% 이상 급등 마감을 했는데 자 아침에 장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다시 나스닥 선물이 2%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자, 오늘 장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뭐 다들 좀 헷갈리고 또 궁금해하는 그런 오전장 시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코스피가 지금 16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죠. 또 코스닥도 플러스권으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된 상태로 방향을 어느 정도 플러스 쪽으로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금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어제 한 나스닥 기준으로 2% 정도 올랐던 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주택 가격의 급락이었죠. 지난달 같은 경우 뭐 13년 만에 최대치로 하락을 했다. 이러한 이제 지표 부진에 따른 또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왔던 다음 주에 있죠. FOMC 금리 인상 부분, 또 속도 조절론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힘이 실리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하락하게 되고 또 달러도 약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금융 지표가 증시에 좀 우호적인 흐름으로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왔는데 자 오늘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지금 급락이 나오면서요. 조금 당황스러운 모습이죠. 이게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에서 시작되는 빅테크 이제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화되죠. 그런데 이제 어제 장 마감 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이제 구글의 지주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에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또는 내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부진,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미국 선물이 빠지고 있으면서 주가가 조금 오전장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역시 지금 오후장 흐름도 단정적으로 사실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 나스닥 선물은 2%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지금 코스피가 오늘 지금 상승으로 지금 전환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역시 지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외국인들의 지금 포지션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에서 1,7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것보다도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게 지금 선물입니다. 8,800개
지금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뚜렷한 지표가 나타나지 않을 때 또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뭐 기관 외국인들의 지금 포지션이 뭐 기관 외국인들도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중립을 지킬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현 선물 포지션이 강세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무난하게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뭐 시장 흐름은 지금 미국 증시의 강세 흐름을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는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차트를 지금 우리가 어제 한번 봤었죠.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60일선까지 지금 회복을 하고요.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바닥권에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V자형 지금 반등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 강도가 강하고 또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추세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우 지수의 이러한 강세 흐름, 전체적인 시장에 바닥을 잡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바닥을 잡는데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오전장 시황은 다소 뭐 좀 헷갈리고 이런 그 측면이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단기 시황이 안 보이면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워낙 지금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이 많고 또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는 아주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 우량주 종목들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중단기적으로 좀 중장기까지 호흡 길게 가져가는 전략 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낙폭과대 시장 속에서 이 저평가대 우량주 찾기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자 핫 이슈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전반적으로 오늘 검색 전제 시스템을 통해서 올라오는 종목들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IT 반도체 섹터의 뭐 초강세 흐름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무난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최근에 실적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실적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또 시비가 갈리는 이런 그 섹터 또 종목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호전, 깜짝 실적을 내놓은 종목들의 강세 흐름, 또 전반적으로 지금 낙폭 과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게임 관련되는 종목들도 이제 다수 보이고 있고요. 또 어제 하루 쉬었던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도 이제 부분적으로 다시 또 반등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검색 전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요, 베스트 종목에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 기준으로 지금 놓고 본다 그러면은 한미글로벌, 네오위저 이런 종목들도 보이고요. 자, NC소프트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자, 워낙 빠져도 너무 빠졌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바닥권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탑 7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변 네오위즈라든지 또 위메이드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매수세가 게임주들의 매수세가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KTNG 또 오늘 핫 이슈로 볼 수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휴마시스 이렇게 지금 베스트 종목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럼 핫 이슈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제일 먼저 베스트 종목은 아니지만 오늘 수급 호전주에 올라와 있는 지금 SK 하이닉스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뭐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정도면은 또 예상치도 또 하회하는 그런 수준을 내놨는데 자, 오늘 플러스권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제 향후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 이렇게 아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지금 실적 부진을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섹터도 어제 나름대로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왔지만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 핫 이슈 종목은 요 베스트 종목에 올라와 있는 KTN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가 이런 종목들이 사실 뭐 거래량이나 뭐 이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사실 금속전자 시스템의 베스트 종목에 잘 올라오지 않는데 오늘 올라와서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봤더니 최근 들어서 이렇게 꾸준하게 주가가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오늘 이렇게 이제 상승 후 고점에서 이제 슈팅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KTNG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담배 인삼공사기 때문에 담배 쪽하고 인삼 쪽하고 회사를 분리를 해서 분리를 하자라는 이런 지금 제안을 사모펀드 쪽에서 받고 그래서 담배 부분 최근 들어서 이제 전자담배 부분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좀 그 성장을 시키자.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이게 그 기업 가치를 성장시키는데 회사를 분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아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아주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핫 이슈 종목으로 KTNG까지 한번 봤고요. 세 번째는 오늘 뭐 가장 핫한 종목은 역시 지금 현대투산 인프라코어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투산 인프라코어가 오늘 탑10 베스트 7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역시 이 종목도 참 많이 빠졌습니다. 주봉 흐름으로 보더라도요. 주가가 뭐 1년 이상 주가가 빠지면서 15,000원부터 해서 뭐 거의 뭐 4,000원까지 4분의 1 토막이 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투산 인프라코어가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여전히 지금 투산 인프라코어 하면은 우리가 중국 관련주, 중국 경기 부진하면은 투산 인프라코어는 힘을 못 쓴다. 이제 이런 인식이 워낙 강한데 중국 같은 경기는 여전히 지금 부진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항공기라든지 또 건설 쪽에 들어가는 엔진 이 부분의 성장성이 도드라졌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번에 주가가 오늘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저점을 잡을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현대투산 인프라코어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핫이슈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와 그리고 KTNG 마지막으로 이 현대투산 인프라코어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검색천재 시스템에 포착된 수급과 차트 우량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최근 들어서 공포 장세, 급락 장세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잡아 나가는 아직도 시원한 상승 흐름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이 지금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공감대, 낙폭 과대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확산이 되면서 이제 주요 종목들이 금속전자 시스템에 이제 다수 최근 들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폭 과대 고가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매수에 시황에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인 마인드를 좀 버리고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수급 호전주, 차트 우량주 올라오는 종목들을 한 종목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수급 호전주에 지금 잡혀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 우량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삼성전자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 여전히 지금 121선의 지금 아래에 있는 상태지만은 뭐 조만간에 6만전자 소리를 또 듣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지금 21선을 회복을 하고 난 이후 자 상승에 어느 정도 지금 탄력이 붙는 그런 모습이죠. 차트 역시 또 지금 20일 신고가를 내면서 말 그대로
검색 전제 시스템에서 차트 우량주 쪽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흐름이다. 자, 대장주가 이렇게 지금 차트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은 향후에 전체적인 지수 흐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에코프로인데요. 자, 에코프로도 어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상당히 많이 2차 전지 쪽에 차익 매물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뭐 말 그대로 기술적 저항선에서 차트 우량주 쪽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지금 15만 원대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기술적 저항을 받고 또 차익 매물이 이제 부분적으로 나오는 그런 흐름에서 15만 원대에서 아마 행보 조정하는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또 LG 에너지 솔루션 주요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중기적인 호흡으로 매수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베스트 종목에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하나금융지주를 한번 볼까요? 차트 흐름은 여전히 지금 흐름 자체는 그렇게 아직까지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 흐름으로 봐야 되고 121선 아래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4만 원대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베스트 종목까지 지금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수급과 거래량이 상당 부분 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번 이제 금리 인상 최대 수혜주가 은행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이게 지금 실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예대 금리 차가 워낙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은행주도 부담 없이 지금은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차트 우량주 쪽 중에서 지금 저항선 돌파 종목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교육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 힘을 실어서 지금 올라오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120선 돌파가 나오면서 차트 우량주에 지금 잡혔는데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수능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또 이제 저점 매수에 대한 인식 확산 이런 게 지금 작용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강한 매수세가 붙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건설기계를 한번 볼까요? 오늘 베스트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아침에 일찌감치 현대건설기계가 올라와 있는데 역시 아마 현대투산인프라코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21선 지금 회복을 하고 현대투산인프라코의 실적 호전 이 부분에 좀 모멘텀을 받으면서 같은 건설 기계 업종으로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끝으로 지금 이제 한미글로벌인데요. 자, 한미글로벌도 지금 이제 신고가를 내기 직전에 지금 와 있죠. 자, 한미글로벌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역시 테마주를 할 것 같으면 주도주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이런 한미글로벌이나 또는 휴마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 역시 선도주, 주도주 종목들은 밀리더라도 한번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또 신고가를 내면은 계속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 대장주로서 한미글로벌 차트 우량주로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차트 우량주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IT 관련주, 2차 전지주, 또 저점 매수의 구간에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주도주로서 이 종목들 이야기 또 많이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후장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지금 이제 코스닥이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지금 등락을 하다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코스닥도 아마 저점 매수세가 아마 오후장에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코스닥에서 지금 조금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섹터 하면은 역시 게임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NC소프트가 올라오면서 이제 중소형 게임즈들도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오늘 관심주로는 데버시스터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버시스터즈를 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파트 우량주 쪽에서 잡혔던 종목으로서 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지금 121선 돌파를 하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게 120선 돌파라는 게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런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중기 추세 전환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금 두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가장 중요한 120선 돌파가 나오고, 최근에 게임주들의 낙폭 과대, 대표적인 데버시스터즈 낙폭 과대 종목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낙폭 과대 해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 데버시스터즈도 충분한 게임 쪽에 대한 중형주급으로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BTS 서버와의 새로운 게임 콜라보레이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120선 돌파하고 조금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을 활용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5만 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한 5만 2, 3천 원 정도,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5만 2, 3천 원 정도 목표 가격으로 보고 대응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잠시 후 방송을 마치고 11시 30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황과 또 종목, 또 검색 시스템에 올라오는 종목들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서 데브시스터즈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에 따른 공략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 목표가 5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박동기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탑3 종목 발굴해 보는 시간이죠.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또 10월 17일 날 알려주신 종목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두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할까 봐요. 네, 일단 어제 제가 상한가를 이제 비공식적으로 한 종목을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지난주 월요일에 모아 데이터 종목이 이제 카카오톡 그런 장애에 대한 반사이익주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저희 오전 방송에서 탑3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어제 장 막판에 모아 데이터가 모아 가다 보니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8,000원 정도가 됐었던 모아 데이터의 주가가 1,000원대까지 주가가 마이너스 약 80%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카카오톡 장애에 대한 반사이익주로 지목이 되면서 갑자기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됐거든요. 자, 우리 거래를 일으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돈으로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은 수수료, 세금, 거래세 이런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누군가가 이 가격대에서 강하게 물량을 들어 올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모아 데이터 종목은 우리 시세가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고, 자, 눌림목 구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린 이후에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7에서 8거래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자, 우리 전일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 지난주 월요일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어제 더 많은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장중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 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 우리 폭등을 그리고 혹은 상한가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해서 상한가 연상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80%가 무너지고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런
바닥에서 이제 초입으로 전환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관심 종목 설정해서 단기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플러스 20%에서 상한가를 잡는다 하더라도 수익은 뭐 5에서 8% 정도밖에 상승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잡아놨는데 이게 상한가를 가버리면 온전한 상한가로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폭락한 바닥에서 공략하시던가 아니면 제가 수급 들어와서 바닥에서 수급이 터졌다 할 때 관심 종목 설정해서 단기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종목들 이제 고가에서 70%, 80% 폭락했는데 이제 막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저희 방송 끝나고 노랑톡과 그리고 이제 탑3 종목으로 이제 방송 중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 탑3 종목으로 전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자, FSN이라는 종목이 하루 만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종목이 이제 제가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라고 과거에 이제 NFT,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종목으로 과거 주가 14,000원짜리가 3,000원 밑으로 마이너스 70% 넘게 무너졌고요. 자, 그리고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장중에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우리 FSN 종목을 이야기 드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 10에서 19% 정도의 상승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자, 우리가 오후 11시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 FSN 종목을 이야기 드렸고 개장하자마자 지금 한 2시간 정도 만에 시세 분출이 10에서 19% 정도 시세 분출하고 지금 또다시 한 8% 정도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FSN 추격하라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 바닥에서 수급이 터진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 시세를 노려봐야지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는 종목들 위주로 단타를 치려고 해도 단타를 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제 막 누군가 수급이 들어와서 뭐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오든 뭐 매집봉이 만들어지든 무언가의 이슈가 불거지고 이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구간에 초입에 탑승해서 단기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방송 끝나고 제가 오후장에서 형지 INC 종목의 공시가 나와서 유상증자 공시를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 내용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그 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 고가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저는 다뤄드리지 않습니다. 예,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혹은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무언가의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랑톡 입장에서 함께 매매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모아 데이터 어제자 상한가 기록했고요. 어제 알려주신 FSN이 오늘자 장중에 19%까지 급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제2의 모아 데이터와 FSN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참여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탑3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매커스입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매커스인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 이 종목이 이제 뭐 그런 암호화폐나 이런 이제 광고 대행 뭐 이런 쪽으로의 이제 모멘텀이 좀 붙는 종목인데 이제 과거에는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는 공시를 냈어요. 그래서 30억 정도를 자사주 취득하겠다 해가지고 10월 17일 기준으로 상승 반전을 이루어내고 자, 오늘은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오늘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 거래대금 터진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수급이 들어왔던 지점에서의 반등이 나오자 다시 한번 주가가 10,000원, 9,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고요. 또 수급이 들어오고 이 종목은 과거에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13,000원까지 시세를 분출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100%가 넘는 상승을 다시 반납한 지점이 이번 10월 17일 대폭락장에서의 저점이었고요. 자, 여기서 자사주 30억에 대한 부분을 매입하겠다라는 공시를 내면서 우리 주가 이제 가격 방어를 좀 진행하는 듯 하다가 오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들어온 이유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한번 기사화가 되면서 수급이 몰린 것으로 풀이가 돼요. 하지만 그 공시는 10월 17일에 나왔고 그리고 오늘의 모멘텀은 자, 누군가가 돈을 써서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했다. 바닥에서 매수세를 강하게
유입시켰다라는 것에 저는 우리 메커스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격 조정이 반토막 이상의 가격 조정이 있었고 그 바닥에서의 저점을 확인하고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자, 수급이 들어왔던 지점 6,500원 구간을 변곡으로 보고 6,500원 부근 혹은 그 밑으로 조정받을 때 호시탐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 매수의 반등 타이밍, 수익의 타점을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메커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2위 와이즈버즈입니다. 네, 좀 생소한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와이즈버즈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광고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메커스는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지만, 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구글이 이제 광고 수익률이 악화됐다라고 해서 이제 새벽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 좀 굉장히 큰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오히려 우리나라 광고 업체들이 갑자기 뭔가 이제 새벽 시간 이제 구글이 알파벳이 무너지게 될 텐데 그 무너지기 전에 뭔가에 좀 급하게 수급을 강하게 좀 유입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광고 시장의 1등인 구글과 메타는 새벽 시간 주가가 빠질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광고 대행 업체들이 오늘 장중에 수급을 좀 강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이 과거 2,250원에서 주가가 마이너스 약 60%의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시키면서 이상한 징후가 언제 포착이 됐냐면 자, 10월 20일 목요일에 처음으로 포착이 됐고요. 이 고가를 점점점 뚫어내는 기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가 나왔는데 자, 장대양봉을 기록하고 또다시 2박 3일 만에 직전의 고가, 직전의 매물을 또다시 장중에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과거의 한계가 앞으로는 지지 구간으로 바뀌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위한 자, 그 디딤돌의 역할이 저희 앞으로 1,400원대, 1,450원 가격에서 우리 과거에는 저항이었으나 이 1,400원, 1,450원이 앞으로는 자,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 이제 3월달 이후에 올해 이제 3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다가 이 추세를 최근에 극복하고 다시 우상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가 어디까지 이 우상향 추세가 지속이 될지 모르지만 자,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반토막 이상 조정받은 저점에서 추세를 우리 지수는 아직도 우하향 박스권인데 이 종목은 지수를 이겨내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수급이 오전장 강하게 들어온 종목으로 와이즈버즈 광고 대행업체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종목이죠. 와이즈버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 더 꼼꼼하게 알고 싶으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대망의 1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에이프로젠입니다. 네, 에이프로젠 오늘의 1위 종목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에이프로젠이라고 하면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역사가 굉장히 깊은 희대의 급등주, 희대의 작전주라는 표현을 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말 올라갈 때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정말 마음 아프게 떨어지는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과 신라진이 거래 재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바닥에서 다시금 인상에 대한 모멘텀을 부각시키면서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진,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이런 종목들과 우리 한 3년 전, 5년 전 같이 급등했다 급락했다가를 이제 같이 함께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프로젠이라는 그런 계열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라 KIC였던 회사가 에이프로젠과 이제 합병한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자, 에이프로젠 KIC로 사명이 바뀌고 그리고 지금은 에이프로젠으로 사명이 바뀐 종목이 바로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월봉 보면서 과거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도죠. 과거에 5만 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자, 2012년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무너지고 감자 때리고 하면서 주가가 자, 2,000원 정도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또다시 자, 나라 KIC와 에이프로젠과 합병에 대한 모멘텀을 부각시키면서
2,000원짜리가 19,000원까지 또 9배 정도의 시세를 만들어내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또다시 자, 비상장 에이프로젠과 에이프로젠 KIC와 그리고 에이프로젠 HNG와 에이프로젠 제약과 이 3사, 4사 간의 합병, 우회 상장 모멘텀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서 자, 월봉상으로 기준으로 주가 저점 1,300원에서 고가 4,000원 수준까지 이 급락이 나온 이후에도 이 박스권의 등락이 수백 %씩 자,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월봉상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과매도 구간까지 빼고 주가가 자 19,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자, 이번에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자, 월봉상의 과대납폭 과매도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 한번 19,000원까지의 큰 상승이 만들어졌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의 박스권 기간 조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 종목은 자, 상장일의 최저점을 10월 달에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우리 증시가 코스닥 지수가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종목이 83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자, 제가 강조해드리는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다,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구간이 자, 이 구간인 것 같아요. 자, 이 구간인 것 같아요. 10월 20일. 10월 20일 기준으로 누군가가 바닥에서 물량을 강하게 매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오늘은 네,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장중에 22%까지 우리 10월 20일 장중 고가, 장중 종가를 장중에 돌파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 상장 유지 결정으로 인해서 바닥에서 다시금 주가 부양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순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 신라젠, 에이프로젠과 그리고 이제 코오롱 티슈진, HLB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을 때 같이 우리 비마약성 진통제의 임상 모멘텀으로 주가를 부양시킨 과거력이 있는 혹은 합병 이슈로 주가를 끌어올린 과거력이 있는 에이프로젠이라는 기업이 상장일의 최저점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자, 그 들어온 지점의 변곡점들을 보니까 850원에서 1,000원 부근이다. 그러면 바닥에서 850원, 1,000원에 우리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는 누군가 큰 손들이 바닥에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제가 오프닝 때 사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닥에서 수급 들어올 때 알려드렸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상한가 나오고 플러스 19% 급등이 나오고 했는데 자, 나중에 상한가 가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바닥에서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관심 종목 추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이프로젠 종목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잘 체크하셔서 수익 챙기시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 종목 오늘 이 종목 그리고 노랑톡에서도 이제 바닥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공유 드리니까 함께 하셔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차트다, 맞는 종목이다 하시면 자신 있게 베팅하셔서 큰 수익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에이프로젠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매기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추가적인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함께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위부터 3위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그리고 노란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효림 로봇. 휴림 로봇일까요? 네네네. 2,400원에. 2,400원? 30%? 알겠습니다. 네네. 휴림 로봇 2,400원 매수하셨고요. 3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자 휴림 로봇 2,075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랑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이제 작년에 서울경제TV에서 연말에 바닥에서 수급 들어올 때 체킹해드려가지고 그때 찍어드렸던 9개 종목들 중에서 9개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한번 시세가 돌았고 그리고 지금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구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종목이 아니라 시세 나오면 빠르게 본전권, 약손실권 덜어내고 나중에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자, 과거에 대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처음 터졌던 시점이 자, 2,400원에서 자, 작년 11월 달 600원까지 조정받고 거래대금이 터졌던 시점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12월 13일 우리 서울경제 민경철 로봇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자, 이날 자, 로봇 관련주로 해서 진짜 한 달 동안 상한가만 10종목 이상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저점을 다졌고 오랜 기간 조정의 막바지의 끝에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날 작년 12월 13일부터 주가가 휴림로봇이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저가가 760원, 장중 종가가 이제 930원인데 1,200원 정도까지 시세가 한번 크게 나타나고 자, 그리고 나서의 지금의 구간이 자, 차트를 좀 크게 보도록 하면은 자, 이렇게 1,200원까지 시세가 나타나고 전고가를 뚫어내면서 4,900원까지 시세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900원, 1,000원도 안 되던 회사가 5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자,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때는 정말 로봇 테마주 전부 다 뭐 삼성전자랑 엮으면서 자, 이제 온통 이제 호재 뉴스 내고 꿈을 팔고 우리 바닥에 매집해놨던 누군가가 고가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일련의 호재 기사들을 막 내면서 결국에는 고가의 차익 실현이 떨어졌거든요. 자, 차익 실현 떨어지고 나서 음봉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지금 거래량이 자체가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가를 부양시킬 때는 온갖 호재나 호재들은 다 냈는데 막상 고가에서 우리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타나고 나니까 자,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처럼 자, 이제 과거 우리 12월 달 자, 여기서부터 초입에서 여기까지 5배의 시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직도 저는 이제 하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휴림 로봇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2,000원을 이탈하면은 저였으면은 네, 조금 비중을 줄이고 손절로 대응을 했다가 나중에 네, 정말 바닥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시청자님 거래량이 터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자, 우하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밑으로의 안전벨트 자, 2,000원 구간을 저는 손절 잡고 2,000원을 깨게 된다면 일단은 한 볼을 물러서셨다가 나중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바닥에서의 반등턴의 재공략 관점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의 구간이 자,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뭔가의 호재와 뉴스와 거래량과 수급이 없이 지금 계속 거래대금 줄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2,000원도 이탈하고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로봇 관련된 이슈 돌아가지고 테마주로 한번 시세 나오면은 본전에 정리하셨다가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자, 바닥에서 가격 조정 마무리되고 이제 막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질 때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교체를 하셔가지고 자, 바닥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자, 밑으로는 손절 감수해야죠. 주식에는 100%가 없으니까. 하지만 바닥에서 잡았기 때문에 위로 시세를 크게 노려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구간은 자,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지금은 약간 이제 몸통 정도 구간에 위치해 있어서 발바닥까지도 하방이 열려 있고 무릎까지도 하방이 열려 있고 그리고 어깨, 머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가능한 저점에서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 로봇 관련주나 다른 테마주들 우리 초입에 좀 공략하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님 우리 휴림 로봇 종목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 지금 텔레비에는 계속 뭐 이렇게 좋아진다고. 네. 2주 안에는 이래 네. 뭐 그거 한다고 그러던데 많이 오른다고. 네. 근데 이제 이게 테마라는 게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다른 기업들이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주가가 5배가 넘게 폭등이 나왔는데요. 자, 이 회사는 지금 4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이 없는데 자, 테마로만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자, 이제 5배 넘게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슈가 부각되고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추세 전환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하향 추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정말 이제 다른 뉴스나 다른 경제 방송에서의 뭐 이야기처럼 로봇 관련된 이슈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나오더라도 이미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다가 네, 조정의 끝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본전권
뭐 조금 시세 나오면은 그때 비중을 줄이시고 나중에 이 종목의 정말 과매도 구간, 낙폭 구간 그리고 이제 이게 종목이 실적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림은 한 번 더 과거 시세 반납한 저점 다지고 기간 조정 받고 그리고 매집이 끝나야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종목들 아마도 고가에 다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을 거거든요.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리는데 자, 개인 투자자분들 탈출시켜 주려고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자, 큰 손들은 바닥에서 자기네들의 물량을 꽉 잡아놓고 매집이 완료돼야 자기네들이 주가를 돈을 써서 끌어올리면서 그들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고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덜어내기 위한 가격 조정과 그리고 못 버티고 매도해서 그들이 싸게 사기 위한 기간 조정 박스권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랫동안 길게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비중 덜어내고 2,000원 이탈하면은 비중 덜어냈다가 나중에 세력들이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매집할 때 그때 같이 제공략 기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네, 첫 번째 휴림 로봇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이고요. 네, S-오일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0만 원, 비중 20% 담고 계시는데 현재 82,400원 지나가고 있는 S-오일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 평단가가 10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되시는데 저 이제 S-오일이라는 회사가 이제 정말 뭐 등락이 있어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유 3사이기도 하고 이제 에너지 패권에 대해서 고유가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중동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우리 S-오일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기업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기업 개요를 보면은 자, 사우디의 아람코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우디가 천문학적인 돈을 고유가 국면에서 벌어들였고 지금 뭐 네옴시티나 뭐 600조, 700조, 완공까지는 막 1200조, 1400조까지 돈을 붓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산하고 고유가 국면 유지하면서 지금의 이제 사우디의 에너지 패권을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자, S-오일 또한 네, 우리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은 굉장히 견고하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물론 경기 침체가 와서 코로나 사태처럼 국제유가가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정유주들 한 번 더 전저점을 이탈할 수 있지만 하지만 네, 우리 코로나 폭락장처럼 유가가 마이너스 사태로 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저는 이제 좀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1년도 4월달, 5월달 만들었었던 구간, 자, 7만 7천 원 구간이 자, 여기서 누군가가 돈을 강하게 써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 이 7만 7천 원이 이 종목에 앞으로 시청자분이 지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 생명선, 목숨선, 그리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고점과 고점을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은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 이 종목이 11만 원 부근 혹은 11만 원 위로 올라오면은 물량을 정리해야 된다. 매도 타이밍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7만 5천 원, 7만 원 정도를 손절 잡고 자, 8만 원 부근은 저가에 매수를 했다가 그리고 주가가 10만 원까지 올라가면 11만 원까지 올라가면 내가 분할로 수익을 챙기겠다. 8만 원까지 빠지면 샀다가 11만 원까지 가면 팔겠다. 8만 원까지 빠지면 팔다가 11만 원까지 가면 매도하겠다. 8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로 대응해서 평단가를 낮춰 나가다가 시세가 다시 11만 원까지 시세가 나오면은 그 과정에서 추가 매수했던 비중은 우리 뭐 9만 원, 10만 원 선에서 덜어내고 나머지 비중으로 최종 목표가 11만 원까지 이 추세 상단까지의 시세를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월 달부터 지금 9월 달까지 3개월 정도 이상, 3, 4개월 정도의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 연초까지 우리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겨울 끝나기 전까지 충분한 시세를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네, 우리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만 브리핑 드리고 노랑톡에서 추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상담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